우리는 지금 세계 최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던 미국 해군이 정작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배를 뽑아내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항공모함 전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발표된 미 국방부 예산 문서에 따르면 차세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USS 존 F. 케네디 함의 건조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어져 최소 2027년 3월까지는 함대에 합류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상륙강습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차세대 상륙강습함 북원1과 팔루자의 인도 역시 각각 1년씩 밀리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신규 함정 건조 지연은 퇴역 일정과 맞물리며 전력 공백을 훨씬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한 척이 늦어지면 그 함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배치 훈련 정비의 톱니바퀴가 같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장 오래된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의 퇴역이 내년으로 다가왔고 동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함의 연료교체 및 오버홀 작업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미 해군이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왔던 항공모함 열척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죠. 항공모함은 단순 큰 배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축이 한번 흔들리면 현재 미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억제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이 전력 공백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으니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이 결국 완전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은 원래 건조 비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건조하여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설계 변경과 생산 능력 저하가 겹치며 건조는 늦어지고 비용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건조를 시작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공정률은 고작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척당 가격은 14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을 돌파하며 비용 최소화라는 목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심지어 2026년으로 예정되었던 초도함 취역이 2029년까지 지연되며 사업을 시작했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설계 변경 과정에서 중량이 초과되어 최고 속도가 저하되고 향후 개량 여지까지 줄어들며 어떻게든 배치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 해군의 역량을 깎아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최근 컨스텔레이션급 사업의 축소를 발표했는데요. 말이 축소지 이미 건조가 시작된 두 척을 제외한 모든 함선의 건조가 취소되며 사실상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이 이를 대신하기 위해 새로 시작한 호위함 사업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차기 호위함 사업 FF는 미 해군의 차기 호위함이라고 보기엔 믿기지 않는 저열한 설계로 미 해군력 붕괴의 시작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군함이 아닌 경비함을 기반으로 설계해 체급도 작고 VLS도 탑재되지 않았으며 비슷한 배수량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스펙이 훨씬 밀리고 배수량이 더 적은 인천급 호위함보다 못한 수준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최신 호위함의 표준이 된 복합 센서 마스트도 적용되어 있지 않았죠. 외신에서는 이를 미 해군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운이 나빴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미 해군이 쌓아 올린 역량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수십 번의 실패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힘의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죠. 허나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히 답이 없는 것은 또 아닌데요. 미국이 찾아낸 새로운 해법은 결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배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이 애타게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과 달리 품질을 보장하면서 가격과 속도까지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무조건적인 내수를 고집해온 미국 해군조차 이제는 한국에 서서히 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유지보수였는데요. 하나오션이 미 군수보급선 정비를 시작으로 미 군함 정비 계약을 연속해서 따내고 있으며 HD 현대중공업과 중견조선사인 HJ중공업까지 미군함 정비 계약을 수주하며 흐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 해군 함정이 한국조선소 도크를 가득 채우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 단순한 정비 대행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조선업계는 이제 미국 본토에 조선 거점을 만들어 미국 조선 산업의 빈자리를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단순히 기업들의 단발성 투자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가라는 이름 아래 미 정부가 직접 밀어붙이는 핵심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 직후 미국이 한국군 복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미 해군 재건을 위해 한국이 두 팔 뻗고 나서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맡게 될 영역이 단순 부품 제작 수준을 넘어 상상도 못했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해상에 적용한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이 미국 선급 ABS 기본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이 일반 선박을 넘어 미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같은 극소수 국가에서 독점해온 핵추진 선박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부유식 해양 원자력 플랫폼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SMR인 스마트백을 기반으로 출력과 안정성을 강화한 모델입니다. 전기 출력은 110메가와트급이며 바로 건설 가능한 수출형 원자로이죠. 그리고 선급 승인을 획득했다는 것은 해상 운용을 전제로 한 설계 구조의 안정성이 검증되어 실제 건조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끝마쳤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에서 SMR 설계를 포기하고 한국에 전적으로 제작을 맡기며 SMR 산업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 대표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가 16기에 달하는 SMR 핵심 강제 부품 생산을 두산에너빌리티에 예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MR은 결국 주기기 단조품 모듈 제작에서 승부가 갈리는데 이 구간을 두산에서 통째로 책임지는 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주도권 자체를 한국이 쥐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미국의 원자로 사업은 한국이 사실상 통째로 관리하게 되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의 SMR 전용 공장을 신축하고 연간 20기 이상의 SMR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SMR 사업의 표준을 한국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세대 원자력 해양 플랫폼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미국이 생산 지연으로 애먹고 있는 모든 핵추진 선박들을 한국이 대신 생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SMR과 핵추진 선박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자로를 움직이는 플랫폼에 올리려면 원자로를 작게 묶어 통합하는 것은 물론 차폐 안전 열 관리,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품질 정비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 제작이 가능한 제조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모두 갖추게 되는 순간 핵추진 선박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건조가 지연되고 있는 미국 핵추진 잠수함을 하나오션에서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대신 생산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국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건조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술 및 노하우 습득을 이유로 대신 건조할 명분까지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대신 건조해주는 가능성까지 연결되고 있는데요. 경항모를 건조해본 경험도 없는 한국이 어떻게 그 거대한 항모를 만들겠나 싶겠지만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이미 항공모함보다 거대한 초대형 선박과 해양 구조물들을 수없이 건조하며 그 역량을 증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한 세계 최대의 해양 플랜트 프렐류드호는 배수량이 60만 톤에 달합니다. 기술적 난도가 워낙 높아 전 세계에서 생산 가능한 조선소가 삼성중공업이 유일할 정도이죠. 참고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급의 만재 배수량은 11만 톤에 불과합니다. 체급만 놓고 본다면 한국에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신호가 겹쳤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모함 건조를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보이던 한국이 갑자기 항공모함의 핵심 장비인 전자기식 사출장치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멀스의 자체 조달을 위한 연구사업을 발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이건 당장 항모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언젠가 누군가 외주나 공동생산을 제안했을 때 한국이 기술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체는 이미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위에 항모를 항모답게 만드는 핵심 체계를 하나씩 맞춰가며 가능성을 패키지로 바꾸는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이야기인데 한국은 아예 후발주자에서 단숨에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융합입니다. 정부는 핵융합 에너지 전력 생산 실증 목표를 기존 2050년대에서 2030년대로 20년 앞당긴다는 방향을 밝히고
K스타 운전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융합로는 기존 원자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전 효율로 핵추진 선박을 말 그대로 바다 위의 발전소로 만들어줄 잠재력을 가진 기술입니다. 그리고 발전 효율의 상승은 곧 핵추진 선박의 전투력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형 함정은 전기가 곧 전투력입니다. 레이더와 센서, 데이터 링크,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전투력을 결정짓는 첨단 장비를 대량으로 운용하려면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합니다. 핵융합로를 가장 먼저 선박에 올리는 국가가 미래 해양 방산의 주도권을 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핵융합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당장 배 위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당길 기초 체력과 산업의 골격을 먼저 쌓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힘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 공급망에서 한국 역량을 더 깊게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한국은 해상 원자력 미래 해양 플랫폼 핵융합까지 이어지는 큰 축을 동시에 쌓고 있습니다. 이미 흐름은 한국으로 넘어왔고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한 번의 성과에서 끝내지 않고 통째로 굳히는 일입니다. 그걸 해내는 순간 세계 1위 조선은 명성이 아니라 패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